아이고, 허리야. 이게 다 날씨 때문인지, 나이 탓인지 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는 요즘 부쩍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이 지내던 분인데 6월 들어 허리도 쑤시고 어지럼증에 가슴까지 두근거려 심장내과까지 다니고 계신다네요. 날은 덥지. 눅눅하지. 이놈의 기압이 사람을 잡아. 이 말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6월, 이 조용한 초여름은 노년층 건강에 가장 조심해야 할 복병의 계절입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선 심장, 혈관, 신경계, 소화기관이 요동치는 시기죠.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손발마디가 뻣뻣해지는 경험. 혹시 지금 겪고 계시진 않나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기엔 6월은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은 기압 변화가 가장 심한 달 중 하나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나타나고 이때 우리 몸은 그 기압의 파도에 따라 두통, 불면, 심장 두근거림, 우울감까지 겪게 되죠.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겐 이 기압 변화가 치명적인 촉발 요인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뇌졸중은 6월, 7월 초 사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밖은 평화로운 초여름인데 몸속에선 전쟁이 시작된 셈이죠. 또 하나의 복병, 냉방입니다. 버스, 지하철, 마트에선 이미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도 선풍기, 냉방기를 슬슬 켜기 시작했죠. 문제는 온도 차이입니다. 실외 28도, 실내 22도. 이 6도 차이가 심장과 혈압, 자율신경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은 손발이 시리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걸 여름 감기라 부르지만 사실은 냉방병과 혈관 반응의 문제죠. 게다가 이 시기엔 식중독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은 점점 오르고 습도는 높아지고 음식은 보기엔 멀쩡해도 속에선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예전과 달리 식중독에 훨씬 쉽게 탈이 나고 한번 장염이 오면 탈수까지 겹쳐 병원 신세를 지기 쉽죠.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 괜찮아 보인다고 그냥 드셨다가 위염, 장염, 복통으로 고생하는 어르신 요즘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6월만 되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몸에 방심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지났고 본격적인 여름은 아니고 몸은 아직 적응 중인데 생활은 이미 여름처럼 변해버린 거죠. 결국 몸이 따라가지 못해 신체 리듬이 엉키고 그 틈을 타서 관절, 심장, 장기, 신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 6월은 여러분의 70대, 80대를 결정짓는 관문 같은 달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의 건강 상태, 나아가 올해의 컨디션이 전부 달라지죠. 건강하던 사람도 6월에 병원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살짝 어지러워도 참고, 속이 불편해도 넘기고, 피곤해도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문제가 커지면 결국 병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은 증상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따라 이유 없이 입맛이 없고 아침에 손가락이 뻑뻑하고 잠깐 걸었는데 숨이 찼다면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경고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6월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세수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6월에는 이 한 잔이 하루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됩니다. 지금은 땀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계절입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온은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지는데 우리 몸은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시기입니다. 몸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어지럼증이나 두통,
피로감이 쉽게 나타납니다. 심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점심 식사 전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꼭 한 잔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병원 갈 일을 줄여주는 가장 손쉬운 비법입니다. 6월의 두 번째 복병은 바로 기온차입니다.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지만 아침 저녁은 여전히 선선하죠. 특히 새벽에 산책 나가시는 분들,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나가면 돌아올 때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심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심장은 온도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혈압이 출렁이고 맥박이 불안해집니다. 겉옷이라도 꼭 챙기시고 목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목이 차가우면 몸 전체의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얇은 스카프 하나, 무릎을 감싸줄 덮개 하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괜히 기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입맛도 안 당기고 그러신가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계절 때문입니다. 6월은 몸이 여름 리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진대사가 꼬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무기력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땐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햇살을 팔과 얼굴에 15분만 받아도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기운이 나고 밤잠도 더 잘 오죠. 산책을 하고 나면 간단한 스트레칭, 손목이나 발목 돌리기,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이 간단한 루틴이 무기력증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6월에는 위장이 예민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이나 너무 찬 음식,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에 무리를 줍니다. 남은 반찬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온에 조금만 두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가능하면 한 끼에 다 드시고 남기셨다면 반드시 다시 데워서 드세요. 그럼 6월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부드러운 미음, 된장국, 시래기국, 도토리묵처럼 위에 부담이 없는 음식이 좋습니다. 애호박, 가지, 오이 같은 제철 채소는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찐 달걀, 삶은 콩, 두부 같은 음식은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운동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땀이 줄줄 흐르도록 하는 운동은 오히려 탈수와 저혈압, 피로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몸을 지키는 것이지 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9시 이전이나 해가 진 오후 5시 이후에 가볍게 걷기, 실내에서는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 앉아 발끝 들기, 손목 돌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운동 전후에 꼭 물을 마셔주세요. 이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외출입니다. 무심코 나간 외출이 병원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 시기엔 낙상 사고가 많아집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엔 바닥이 이슬과 습기로 젖어 있고 마트나 백화점 입구 매트는 특히 미끄럽습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양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신으세요. 모자나 양산이 시야를 너무 가리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현관 앞, 엘리베이터 앞에 물기가 남아있진 않은지도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병원 가지 않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지금 이 시기는 그냥 초여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수분 섭취, 체온 유지, 소화 잘 되는 식사, 무리 없는 운동, 안전한 외출,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6월은 병원이 아닌 공원에서, 침대가 아닌 마당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시기의 생활 습관이 다가올 여름 전체, 그리고 여러분의 80대 건강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6월 중순, 평소 건강하던 한 어르신이 동네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살 김정우 어르신. 전날까지도 정정하게 동네 마실도 나가고 이웃과 등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달리 머리가 띵하고 속이 메스꺼렸다고 합니다. 밤새 선풍기를 켜고 자다가 몸이 식은 상태였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밖에 나왔다가 편의점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뒤 내려진 진단은 급성 뇌졸중. 병원에서는 기온 변화, 체온 저하, 수분 부족, 고혈압이 겹쳐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큰 위기는 넘겼지만 그 이후로는 매일 약을 챙겨 드시고 외출도 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우리 가족, 혹은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온 변화가 심하고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작은 방심이 큰 위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고 병원 관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겉옷을 챙기고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 아침 저녁 외출 시엔 얇은 겉옷이라도 걸쳐야 합니다. 목이나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심장과 혈압에 무리가 덜 갑니다. 둘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고 커피나 차, 탄산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나 수박 같은 과일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식사입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 그리고 가능한 한 신선하게 조리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애호박까지, 토마토, 감자, 양파 같은 제철 식재료가 도움이 됩니다. 국은 너무 뜨겁지 않게, 찬 음식은 줄이고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넷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땀 흘리기보단 몸을 움직이는 데 목적을 두세요. 오전 일찍 혹은 해가 진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실내에서는 계단 몇 번 오르내리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 들기 같은 운동을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물 한 잔 꼭 마셔야 합니다. 그게 혈압 안정과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 길이 미끄럽고 시야도 흐려집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지, 양말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앞에 물기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5가지가 지금부터 여름 내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나요? 서울대 의대 박찬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나이로 나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로 나뉜다고요. 똑같이 70을 살아도 어떤 분은 기운차게 공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탁구도 치고 어떤 분은 침대에 누운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작은 습관, 오늘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전남 순천에 사는 86살 강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와 아침밥을 직접 지어 드시고 오후에는 실버센터에서 탁구를 치십니다. 혈압약도 안 드시고 병원 갈 일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이 생각을 매일 해요. 하루를 기대하며 사는 마음, 그게 몸을 살리는 에너지인 겁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6월은 그 시작점이고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월, 8월, 나아가 올해 전체 건강이 결정됩니다. 장마가 오고 폭염이 시작되고 냉방과 습기로 몸이 무기력해지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미래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따라 어지럽고 입맛 없고 손끝이 저리고 힘이 없다면 그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6월은 단순한 계절의 전환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70, 80, 90살 삶이 훨씬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무더위가 오기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꼭 지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